안녕하세요. 빌딩 시스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4주차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는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구조라고 하는 것을 빼고 설계를 할 수가 없죠.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일단 튼튼하고 안전성을 확보를 해줘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러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예쁜 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 구조 시스템에는 어떤 게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구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디테일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거는 일단은 구조 시스템입니다.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계획과 구조 디자인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구조 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로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건축 계획을 서포트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구조 디자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단지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디자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미적으로도 아름다우면서 기능적으로도 안전한 그런 건물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구조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구조 디자인 영역이 제법 명확하게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유명한 건축가 중에는 이런 구조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건데, 그 구조를 일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압축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인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압축력이라고 하는 걸 받게 됩니다. 이 압축력은 위에서 누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하중을 받는 것도 있지만, 옆에서 이렇게 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밀어서 발생하는 압축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철골 구조나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를 쓰기 때문에 이런 압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도 쉽고, 그 다음에 분석을 통해서 설계하기도 좀 수월해졌지만, 예전에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을 사용하지 않던 시대에는 그러면 압축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하중이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이 힘을 어떻게 안전하게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중을 잘 조절해서 밑으로, 지반으로, 땅까지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벽돌이나 아니면 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조적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적식 구조에서 하중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 이 압축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잘 이용을 했을까? 왜? 돌이라고 하는 거는 인장력이 없어요. 압축력만 있고 인장력이 없습니다. 돌을 양쪽에 잡아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돌이 깨지거나 부서져 버립니다. 그 압축력에는 매우 강하지만 인장력에는 매우 취약한 형태가 바로 조적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들을 압축력의 형태로 변경을 해서 이거를 하중을 합으로 전달을 안전하게 보내야 하는데, 그때 이 압축력이라고 하는 거의 속성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아치, 볼트라고 되어 있는데 볼트라고 많이 부르죠. 볼트, 돔,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하중을 압축력의 형태로 변경해서 지붕에서부터 시작한 하중을 점점점 밑으로 합으로 전달해서 지반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우리가 당연히 알겠죠. 기둥은 위에서부터 하중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 여기 요 중간 부분, 요 기둥과 기둥의 중간 부분에서 작용하는 힘을 그러면 어떻게 전달했을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힘이 이쪽으로 양쪽으로 분산이 돼야 되는데, 분산시키기 위한 구조가 바로 여기 보이는 아치 형태입니다. 이
아치를 연속으로 길게 배치하면 볼트가 되는 거고요. 이 아치 형태를 회전시켜서 반원 형태로 만들게 되면 돔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기본적인 거는 아치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압축력으로 변경이 되느냐? 그럼 여기 보면 기둥이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나? 잠시만요. 그림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페이지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벽돌을 이렇게 쌓는단 말이죠. 모양을 여기랑 여기랑 약간 다르게 해요. 여기가 만약에 조금 더 길다면 여기는 조금 더 짧게 이렇게 기둥이란다.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배치해서 최종적으로는 반원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반원 형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기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기둥도 당연히 벽돌이겠죠. 이렇게 해서 힘이 이렇게 작용한 거를 이렇게 분산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 위에다가 벽돌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벽돌이 이렇게 놓이죠. 이렇게 놓입니다. 좀 줄이 안 맞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놓일 겁니다. 벽돌이 이렇게 놓이면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이 압축력에 의해서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게 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얘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눌리죠. 눌리면서 얘가 얘를 밀고 얘가 얘를 밀고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해요. 이렇게 밀어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의해서 이게 버티는 거야. 하중 자체는 이렇게 전달되면 이렇게 전달되는데 반대로 얘가 이렇게 밀어내는 힘과 여기에서 반력에 의해서 얘를 떠받치는 밀어내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얘랑 얘가 떨어지지 않고 압축력에 의해서 얘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건 압축력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이 안전하게 구조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가 바로 아치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 아치 형태를 가지고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좌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치를 이용해서 압축력에 의해서 힘을 기둥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기둥이 너무 얇게 되면 우리가 철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철사가 너무 가늘어서 이거를 양쪽에서 이렇게 밀면 철사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버려요. 휘어버리는데 그 휘어버리는 걸 우리가 좌굴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기둥이 못 견디고 이렇게 휘어버리는 게 좌굴이에요. 그 좌굴을 막아주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압축력을 이용해서 만든 형태들이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아치, 볼트, 돔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인장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벽돌을 이용하는 조적식 구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럼 인장을 이용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목구조입니다. 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인장력과 압축력이 섞여 있는 형태예요. 우리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으로 서 있는 부재와 그 다음에 수평으로 있는 부재들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결구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로 연결을 시키게 되면 이 부재는 압축력을 받고 있지만 이 부재, 수평으로 기둥 위에 걸려있는 이 부재는 중간에 누르는 힘이 존재해요. 다시 이것도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할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결구를 이용해서 기둥이 있으면 이 위에 볼을 여기에 이렇게 걸었는데 그때
여기에 작용하는 하중은 기둥으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 기둥은 압축을 받아요. 근데 이 부재, 이 긴 이 부재는 여기 다음 기둥이 이렇게 서 있으면 하중이 여기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을 텐데 이때 요 부분은 이 부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게 됩니다. 이렇게 휘겠죠. 그때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은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재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서 얘를 당기는 효과야. 양쪽에서 얘를 이렇게 당기는 효과가 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인장력이에요. 이게 인장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목 구조에 나타나는 이게 인장력을 받는 거고요. 여기만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철골 구조, 그 다음에 목 구조죠. 목조. 이런 형태들이 대표적으로 인장력을 받는 부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인장력을 받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여기 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현수도 인장력을 이용한 거예요. 현수가 어떤 거냐면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런 게 대표적인 현수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 아치 형태로 보이지만 이 부재는 아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압축력을 받는 애인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누르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걸로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요 부재를 얘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야. 얘가 떠받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압축력과 인장력을 동시에 받는 애들인 거지. 이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매달린 형태가 되는 거야. 요 부재에 얘가 매달려 있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뒤집으면 좀 알기 쉽죠? 요 부재가 요 도로가 있는 요 부분을 이 위에 이렇게 생긴 아치가 이렇게 매달려서 붙잡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뒤집은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현수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대표적인 인장력을 이용한 구조체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들인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인데요. 여기 보면 얇고 길게 가죠. 구조 자체를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얇고 가늘게 효율성을 갖게끔 설계하는 게 구조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게 현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와이어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여기에 줄이 이렇게 내려와서 철근이죠. 철근을 줄처럼 만들어 가지고 와이어를 이용해서 브릿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형태들을 만들게 되는데 대표적인 현수교고요.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장구조 시스템과 압축구조 시스템 이 두 개를 이용한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적절하게 섞었을 때 좋은 설계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재를 잡아줄 때 인장력을 이용하는 부분과 여기 보면 압축력을 이용하는 부분이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그 다음 막구조,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 구조가 있습니다. 막구조라고 하는 건 이 천막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프리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미리 하중을 주는 거예요. 미리 하중을 준다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데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다 또 그릴게요. 프리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기둥이 있고 여기에 기둥이 있으면 여기에 슬라브를 이렇게 걸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슬라브를 걸고 싶은데 하중이 여기 작용하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처짐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만큼 처짐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미리 이 처질 거를 고려해서 슬라브를 일부러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나중에 하중이 작용하면 처짐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듯한 형태의 슬라브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기가 편리해지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이게 이만큼 처지는 걸 미리 고려해서 이만큼 볼록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평평한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지금은 왜곡되게 많이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처짐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약간인데요. 몇 센치인데 이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리스트레스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슬라브, 즉 보호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구조고요. 그 다음에 휨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처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을 때 휨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압축력과 인장력이 직선 운동을 하려는 힘이라면 휨력은 회전하려는 거예요. 이 기둥이 있는 이 부재 부분에 얘가 이렇게 처지게 되면 요 부재랑 요 부재가 90도 직각을 이루지 않고 얘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고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처지겠죠. 여기 하중이 발생한다 그러면 힘에서 보면 이쪽은 위로 올라가는 쳐 올리는 힘, 이쪽은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존재하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요 기점, 요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휨력이에요.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힘. 얘가 밑으로 처지고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하는 힘이 걸리는데 이게 휨입니다. 이 휨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면 구조에는 매우 나쁜 일이에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이쪽으로 누르는 힘, 그리고 이쪽으로 위로 치켜 올리는 힘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힘에서 평형을 이룰 테니까 이거를 잘 조절하려고 하는 게 구조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좌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스테프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휘어지지 않도록, 울렁울렁 거리지 않도록 스테프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건 수직 스테프너고요. 수평 스테프너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거고 이렇게 배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보도 마찬가지, 이건 보호의 역할을 하겠죠. 보호, 그다음 기둥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 좌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거는 돌을 이용한 조적식 구조일 때인데요. 조적식 구조일 때도 이게 휨이라기보다는 이게 무너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랫부분일수록 기둥도 두껍고 큽니다.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압축력에 의한 하중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게 휘청해서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랫부분이 조금 더 넓게 퍼져 있어야 안정적인 구조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힘 구조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최대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 압축력 형태로 변형되게끔 이런 볼트 형태를 이용하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바깥쪽에는 버트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바깥쪽으로 밀려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조적식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철근이나 철골을 이용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버팀벽, 날개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테프너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구조체를 가늘고 길게 만들려고 하는 게 건축에서는 가장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구조적으로 이게 살짝 불안한 면이 있죠. 이게 옆으로 이렇게 휘청해서 쓰러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여기보다 아래쪽을 좀 더 두껍게 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가세 역할을 하는 거죠. 또는 버팀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금 넓게 이렇게 폭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조 보면 응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응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 이건 볼트, 이건 현수, 이건 보 이런 형태들이 있다. 단일 응력이 존재할 때는 이렇게 한다. 구조 효율 면에서는 얘가 별로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가 힘을 적게 받는다. 얘네들이 힘을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얘는 힘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보다 이게 왜 힘을 많이 받을까? 간단하죠. 여기 볼트를 만들 때 얘네들은 뭘로 만드냐? 벽돌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만 이용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죠. 근데 얘는 벽돌만 이용해서 안 하겠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안에 철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철근과 콘크리트가 섞여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얘에 비해서 두께도 두꺼워져야 되고 힘도 많이 받는, 하중도 많이 받게 돼요. 비효율적인 형태인 거죠. 근데 이게 공사하기에는 쉬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건물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1층, 2층, 3층 쌓았을 때 이용이 편하겠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구조지만 이게 2층, 3층, 4층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이게 효과적인 건물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지었냐? 이 위에다가 슬라브를 이 위에 쳐야 돼요. 이 볼트를 만들어 놓은 요 아치 위에다 이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만큼 높이가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럼 공간 활용 면에서는 비효율적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밑으로 쳐졌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요만큼 줄어들죠. 그러면 이거를 기둥을 더 높게 올려야 되잖아. 그럼 또 그만큼 비효율적이죠. 구조적으로는 이게 효율적이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 라멘 구조 형태를 우리가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복합 형태는 휨과 압축이 같이 존재하는 것, 휨과 인장이 같이 조합된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휨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요 기둥이 있는 부분이 힘이 여기서 누르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얘가 누르니까 얘는 이렇게 삐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압축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휨이 발생하고 여긴 압축, 여긴 휨 복합된 형태고요. 여기도 보면 얘는 밑으로 처지는 거기 때문에 양쪽에 휨이 있고 얘가 처지는 거를 요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압축력이 존재하고 복합적인 거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인장력이 발생하고 양쪽 끝단에는 이제 휨이 발생한다. 얘도 밑으로 처지려고 하는 걸 받치고 있는 형태죠. 얘가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얘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려고 하는 걸 여기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장력이 발생하고요. 요 가운데도 인장력이 있고 요 끝부분, 요 기둥과 만나는 슬라브가 만나는 요 부분, 캔틸레버로 치면 요 간부 여기에 휨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얘도 이게 밑으로 이렇게 처지려고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휨,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처지는 거를 여기 버팀대가 하나 있어서 얘가 얘를 받치고 그 대신에 얘가 요 부분이, 요 밑에 요 부분이 인장력을 받아서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장, 여기에는 휨 이렇게 발생하는 복합 응력이 발생하는 구조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와 비내력벽이라고 하는 건 힘을 받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내력벽 형태죠. 요게 벽이면서 구조체 역할에서 위에 지붕, 요 바닥면을 떠받치고 있는 거. 얘는 기둥이 있어서 떠받치는 건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들게 되면 이 벽은 힘을 받지 않아요. 구조적으로는 기둥들이 힘을 받고 이 벽은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도 보면 기둥이 힘을 받고 가운데 이 부분은 힘을 받지 않는 형태. 그럼 이 부분들은 내가 자유롭게 벽의 모양을 변경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좀 더 자유로운 평면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는 안쪽에 만들었다면 이거는 바깥쪽에 만든 형태.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비내력벽의 특징들. 경납고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데 이거는 볼트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치를 연속으로 길게 배치한 형태. 이거는 아치이면서 아치 형태가 약간 돔의 형태와 겹치죠.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돔으로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잘라내버린 형태들이에요. 좀 특이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잘라내버린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패턴들을 이용해서 구조와 그 다음에 건축적인 형태들을 연결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구조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구조 디자인을 하려면 구조의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건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물인지 지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 구조 시스템이 과연 적용 가능하냐 안 하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 건물이 안정성을 확보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캐노피에 관련 캐노피는 대체로 캔틸레버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식 요소의 구조체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가벽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구조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는데 디자인상 만들어낸 부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직적인 형태들 공간 사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보면은 구조와 디자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철골을 이용해서, 요즘은 철골을 많이 써요. 특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트러스를 이용해서 대규모 공간, 실내 공간을 넓게 만들면서 기둥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트러스를 이용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그래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붕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트러스를 이용해서 지붕의 하중을 실내의 공간에 기둥을 박지 않고 측벽으로, 외벽으로 전달해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대부분은 철골 형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복합 구조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목조도 있습니다. 목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인장력을 받는 구조라고 이야기했죠. 철골과 목재는 인장력을 받는 거고, 이 인장력을 이용하는 형태들이 대체로 실내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압축력을 받을 경우에는 아치를 이용하거나 뭐 기둥을 이용하는데, 이때는 이 간격이 되게 짧아요. 짧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걸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조 형태나 철골 형태를 이용해서, 특히 트러스를 이용해서 실내 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실내 공간을 넓게 확보해서 기둥을 최소한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이런 트러스 형태나 철골 형태를 이용해야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구조 패턴들에 관련된 거고요. 이런 단면 패턴들은 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런 형태는 하중을 받았을 때 힘 또는 인장력, 압축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가지고 이런 단면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조역학의 2차 모멘트를 배우게 되면 이런 형태들이 왜 이런 모양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모양만 보면은 왜 이렇게 안 만들고 쓸데없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이거는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얘랑 어떻게 되냐? 얘는 압축력을, 여기에 압축력이 작용하겠죠? 압축력을 이용하는 형태라고 그러면 얘는 이 밑에 철근을 깔아가지고 인장력을 이용한 형태라고 보면 돼요. 얘랑 똑같이 라멘 구조를 기본으로 하지만 인장력을 활용할 거냐, 압축력을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이런 디자인이 달라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실내 공간을 내가 쓸 때 이렇게 만드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만드는 게 유리하냐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둥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Y자 형태나 좀 휘어진 형태를 만들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만 되면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에 대한 건 구조 공부를 좀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이런 형태들. 이건 절판 구조, 절곡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꺾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사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를 이렇게 중첩시켜서 이 밑에는 트러스의 형태가 되겠죠. 트러스의 형태를 연장시킨 이렇게 날개처럼 튀어나간 형태가 되겠죠. 이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게 이런 모양이죠.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구조 디자인에서 다루는 문제들입니다. 구조 디자인에서.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